네, 안녕하세요. 오토데스크에서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김단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3ds Max 사용자를 위한 고품질 게임 개발을 위한 선택, 왜 마야인가? 라는 주제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시작하기 전에 오늘 내용 같은 경우는 3ds Max로 게임을 개발하고 계시는 아티스트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게임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마야 사용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야가 어떠한 제품이고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소개해 드리는 내용이고, 그리고 또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조심스럽게 접근한 거는 마야나 맥스는 둘 다 훌륭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마야가 압도적으로 맥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게임 개발하는데 마야를 써야 된다, 그건 아니고요. 맥스 마야는 이제 둘 다 특징을 갖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특정 부분에서는 마야가 더 강력할 수도 있지만 또 맥스가 또 강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비슷한 내용은 좀 빼고 그래도 마야에서는 이 기능이 좀 훌륭하다라는 내용으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소개해드릴 내용은 전반적인 마야의 성능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성능 소개해 드리기 전에 일단은 마야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뒷배경을 먼저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마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된 제품이죠. 그래서 처음 출시된 게 이제 1998년도, 그때 마야 1이 출시가 됐습니다. 마야를 개발할 당시 월트 디즈니에 있는 애니메이터들이랑 되게 긴밀하게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 계시는 애니메이터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3D 소프트웨어를 잘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요. 그에 대해서 피드백을 되게 많이 반영을 해서 제품이 완성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즈니 애니메이터들이 요구했던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일단은 3D 파이프라인에 최적화해야 되고 아티스트에 친화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아티스트들이 각자의 개성에 맞게끔 이런 UI 같은 것을 많이 이렇게 자기에 맞게끔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마야는 초반부터 이런 사용자 정의 UI가 상당히 잘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야의 최대 장점 할 때 항상 쫓아다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마야의 기본 설계 구조는 오픈 아키텍처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작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사용자 편의 시설에 있어서는 상당히 강한 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마야 맥스는 둘 다 좋은 제품이지만은 마야는 좀 약간 되게 특정 분야에서 쓰이는, 특정 분야라고 하면은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라고 해서 영화, 필름, 게임 이쪽 사업인데요. 거기서 제일 많이 쓰이는 제품이고요. 맥스 같은 경우는 여러 분야에서 많이 두루두루 쓰이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율로 봤을 때 보면은 확실히 마야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필름 앤 TV, 게임 이런 그런 쪽에 상당히 많이 쓰이고요. 물론 이제 제조라든가 아니면은 건축에서도 시각화를 위해서 좀 쓰이는 제품입니다. 반면에 맥스 같은 경우는 물론 이런 필름 TV 게임에서도 많이 쓰이고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게임 쪽에서 거의 압도적으로 쓰이고 있죠. 하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에는 아무래도 제조하고 이런 건축 쪽에서 맥스도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아무래도 이제 제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로드맵이라든가 그런 것은 이런 어떤 산업 분야에서 쓰이는가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마야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이런 미디어 쪽에 쓰이기 때문에 거의 신기능 같은 경우는 이쪽에 초점을 맞춰서 개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품질 게임 개발을 위해서 마야를 왜 쓰는가라고 고민을 했을 때 다양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크게 세 개로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마야는 처음 출시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용량 데이터 처리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기능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런 퍼포먼스 상당히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여러 명에서 작업하는 대단히 큰 프로젝트에서 협업을 위해서도 상당히 마야가 잘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야가 제일 좋은 점은 뭐예요? 라고 많이 물어봤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은 마야는 진짜 강력한 애니메이션 기능들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볼 수가 있고요.
자, 일반적인 성능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보여드릴 거는 이제 인터페이스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인터페이스는 이전에 있던 마야랑 거의 비슷한 개념이고요.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은 이제 일반적인 명령어가 있습니다. 맥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마야는 이제 오른쪽이 되겠죠. 오른쪽에 이제 정보 수정할 수 있는 패널 부분에 이제 뭐 모디파이라든가 그런 다른 명령어들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작업에 필요한 모든 명령어는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랑 마찬가지 상단에 위치하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단에는 이제 뭐 일반적으로 타임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용자 인터페이스 물론 이제 맥스도 이번에 업데이트 되면서 이제 워크스페이스 뭐 세팅이라든가 아니면 뷰포트 띄어내기 그게 되지만은 마야는 이전부터 그게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완벽히 Qt UI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4K 모니터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쓰시는 그런 모니터의 화질에 따라서 인터페이스가 자동으로 조절이 돼요. 최저가로 조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아이콘의 크기라든가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사용자 정의에 맞춰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마야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명령어 접근 방식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마야하고 맥스하고 이 명령어 접근 방식이 살짝 좀 다른데요. 맥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 모디파이라는 것을 적용을 하죠. 그리고 그 모디파이 안에 필요한 명령어들이 배치가 되는 형태고요. 그 다음 이런 모디파이들이 쌓이는 것은 이제 스택이라고 하죠. 근데 마야 같은 경우는 이런 모디파이어 없이 바로 어떠한 명령어든 바로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명령어들이 쌓이는 것은 이제 히스토리라고 하고요. 물론 이제 두 가지 방식은 이제 장단점을 가지고 있겠죠. 처음에 이제 맥스를 쓰시는 분들이 처음에 이거 마야가 너무 복잡해요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명령어 접근 방식인데 왜냐하면은 맥스 같은 경우는 모디파이어만 적용을 해놓고 그러면 그 모디파이어 안에 원하는 명령어들이 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편하죠. 하지만 이제 마야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찾아서 명령어를 내려야 된다는 단점을 갖고 있는데 사실 명령어는 몇 번 쓰다 보면 그 위치를 자기가 다 알거든요. 그리고 이제 명령어도 사실 쓰는 거는 몇 가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명령어 위치라든가 자기가 쓰는 명령어만 정확히만 파악을 한다면은 오히려 이렇게 다이렉트로 적용하는 방식이 더 나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맥스 같은 경우는 뭔가 다른 걸 하기 위해서는 모디파이어를 계속 변경을 해가면서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델링 할 때 아니면 UV로 넘어갈 때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리깅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작업을 넘어갈 때마다 모디파이어를 거쳐야 된다는 거. 그리고 초반에 만약에 맥스를 처음 배우실 때 모디파이어가 엄청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거를 내가 써야 되는지 그건 좀 약간 저 같은 경우도 되게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지만은 다이렉트로 명령어를 적용하는 방식 같은 경우는 내가 모델링 하다가 뭐 리깅을 할 수도 있고 UV를 갈 수 있고 어떠한 파이프라인이든 자기가 마음대로 적용을 해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모든 명령어는 상단에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두 가지 카테고리로 위치를 하는데요. 일반적인 명령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항상 고정된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셋 명령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는 뭐 모델링이냐, 리깅이냐, 애니메이션이냐 그거에 따라서 바꿔지는 명령어를 셋 명령어라고 합니다. 이 셋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프라인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델링이 끝나고 리깅으로 바꾸게 되면은 셋 명령어 위치에 이제 리깅에 관련된 명령어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맥스 하시는 분들이 이거 막 헷갈려요. 그럴 수도 있는데 요즘은 이제 많이 분업화가 됐죠. 일이 혼자서 작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모델링만 해. 그러면 사실 셋 메뉴 모델링만 해놓고 그냥 작업하시면 상관없죠. 그렇죠? 또 리깅 하시는 분은 리깅만 해서 작업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메뉴가 구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일반적인 명령어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졌다면은 이제 쉘프라는 걸 이용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맥스도 이제 쉘프라는 게 있죠. 마야는 이전부터 쉘프를 되게 많이 써왔는데 쉘프는 어떻게 보면 숏컷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이런 명령어들을 이런 쉘프에다가 등록을 해서 쓸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스톨 하게 되면은 기본적인 쉘프가 이렇게 제공이 되고요. 쉘프가 또 이게 가장 강력한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커스텀으로 제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저만의 이 쉘프를 만들어서 쓰고요. 그다음에 이 쉘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단순히 명령어 쇼칸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들이 모델링이라든가 뭐 리깅이라든가 뭐 그런 걸 했을 때 순차적으로 여러 가지 명령어를 내려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도 쉘프에서 이거를 하나의 아이콘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 안에 명령어들이 순차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끔 만들 수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파이썬이라든가 스크립트를 몰라도 진짜 쉽게 이런 걸 꾸며서 쓸 수가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마야가 가지고 있는 스크립트죠. 메일 스크립트라든가 파이썬 스크립트, 그런 것도 쉘프에다가 등록을 해서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 또 다른 것들도 상당히 많이 쉘프에다 등록을 해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명령어의 위치라든가 그런 게 명령어를 숙지를 하신다면은 쉘프를 이용했을 때 진짜 빨리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명령어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마킹 메뉴라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맥스도 있죠. 맥스도 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인가요? 그걸 눌렀을 때 화면에 뜨는 명령어가 있는데, 마야도 보면은 뭐 그냥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렀을 때, 뭐 컨트롤로 눌렀을 때, 뭐 컨트롤과 시프트를 조합을 해서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게 있는데, 그거 말고 이제 스페이스바를 꾹 누르고 있으면 뜨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마킹 메뉴의 한 일부분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기본값으로는 마야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명령어가 디스플레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하죠. 하지만은 이것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커스터마이즈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명령어를 쉘프 같이 등록을 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모든 게 익숙해지게 되면은 이 마킹 메뉴를 많이 쓰게 되는데, 마킹 메뉴를 쓰면은 장점 뭐냐면은 사실 맨 상단에 있는 명령어도 여러분들이 직접 마우스로 이동을 해서 클릭하고 또 타고 들어와서 클릭하고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쉘프도 마찬가지로 마우스로 이동해서 쉘프에 있는 아이콘들을 클릭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마킹 메뉴를 쓰게 되면은 마우스가 항상 뷰포트 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즉 내가 명령어를 클릭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그 시간이 상당히 많이 줄게 돼요.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만 모아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킹 메뉴에 익숙해지기 시작을 하시게 되면은 상당히 빠르게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킹 메뉴도 쉘프랑 마찬가지로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이 명령어만 등록해서 쓸 수도 있지만은 조합이라든가 메일 스크립트, 파이썬 등등 다양한 방식으로 마킹 메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궁극적인 명령어 내리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걸 쓰게 되면은 진짜 여러분들이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키보드, 마야 같은 경우는 키보드가 상당히 효율적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키보드의 위치가 전부 다 왼편에 몰려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어쩔 때는 자기가 명령어를 누를 때 특히 키보드 오른쪽을 볼 때는 저도 이렇게 가끔 키보드를 이렇게 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거의 주요한 키보드는 다 왼쪽에 모여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의 눈은 이렇게 화면에 고정돼서 작업할 수 있게끔 다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물론 이제 이런 하키 같은 경우, 이게 단축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또 따로 커스텀으로 쓸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인 것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성능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전에 뭐 대용량 파일 처리 능력 그런 걸로 또 볼 수가 있는데, 마야 같은 경우도 그런 쪽으로 되게 많이 뛰어납니다.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마야도 상당히 오래된 제품이기 때문에 제품을 개발을 하면 할수록 어때요? 이게 제품 용량도 무거워지고 상당히 비대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야 팀도 이것을 알고 이거는 이제 최신화 작업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런 마야의 이 체질 개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시작한 게 마야 2016 버전부터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CPU적인 것들을 많이 향상을 시켰습니다. 간단히 그게 뭐냐면은, 마야가 처음에 개발된 당시에는 컴퓨터가 이제 뭐 CPU가 싱글코어 기반으로 제작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어가 멀티코어로 바뀌면서 이전과 똑같이 아무리 CPU 자원이 많다 하더라도 마야가 뷰포트에서 연상하는 건 싱글코어로 연상을 하게 됐어요.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이제 멀티 트레딩을 지원을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뷰포트 작업 환경 자체가 코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빨라지게끔 이렇게 변경이 됐고요. 그 다음 무거운 작업을 할 때 특히 캐릭터 같은 경우는 폴리곤 수도 상당히 많지만은 거기에 디포머들이 많이 적용이 돼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스킨도 하나의 디포머죠.
그리고 뭐 다른 거 뭐 밴드 디포머라든가 아니면 클러스터라든가 기타 많은 디포머들이 리깅에 같이 부합이 돼서 쓰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퍼포먼스가 CPU를만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떨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마야에서 쓰이는 거의 대부분의 디포머 연산은 GPU를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야에서는 아주 엄청나게 무거운 퀄리티 높은 이런 리깅된 캐릭터를 애니메이션 하는데 퍼포먼스가 되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또 램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잡아먹죠. 특히 대용량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램을 최소한으로 쓸 수 있게끔 상당히 많은 부분 신경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마야를 또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게임 쪽 같은 경우는 필ament TV 같이 이렇게 엄청나게 복잡한다든가 아니면 다이나믹이라든가 그런 걸 많이 안 하시잖아요. 그럴 경우 또 이제 부서별로 퍼포먼스를 높일 수 있는 게 마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플러그인 매니저를 제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플러그인 매니저에서는 기본적으로 마야를 인스톨할 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플러그인들과 아니면 여러분들이 따로 인스톨하신 플러그인들을 다 여기서 매니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나는 뭐 모델링만 할 거야. 그 모델링에 필요한 기능만 활성화시키게 되면은 마야를 구동을 할 때 엄청 빨리 구동이 되고요. 그리고 뭐 좀 더 가볍게 구동이 되겠죠. 콘솔 게임 같은 경우는 파일 하나가 막 기가 단위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필ament TV에서는 기가 정도 넘어가는 건 상당히 흔한 일인데, 이런 대용량 프로젝트 파일 같은 거 불러온다든가 그걸 디스플레이 할 때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지금 보이시는 이 도표 같은 게 뭐냐면 마야 팀이 트리플 A 게임 콘솔 게임 만드는 커스터머가 갖고 있는 그 마야 파일이 거의 기가가 넘는 파일인데, 그 파일을 각 제품에서 열었을 때 어느 정도 빨리 열리는가를 테스트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감축된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마야가 버전업을 하면서 좀 더 이런 마야뿐만 아니라 맥스도 신 안에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를 하죠. 그 요소들을 불러올 때 얼마나 빨리 불러올 수 있게끔 개선을 시키느냐가 상당히 초점을 많이 잡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또 이런 기가 단위가 넘어가는 파일을 3초 내에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베타 버전 하고 있는데 기가 단위 파일을 이렇게 여는데 진짜 3초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특히 이거 같은 경우는 USD라는 기술을 마야에 이제 탑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또 한 가지 어떻게 보면 이제 게임 개발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윈도우 환경에서 작업을 하시죠. 근데 이제 필ament TV에서는 리눅스라든가 아니면 맥에서 또 작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야 같은 경우는 뭐 리눅스, 맥, 윈도우에서 다 작업할 수 있게끔 제품이 지원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